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메가로 표현하는 게 이제 편하죠. 오메가로 이제 표현한 거고,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가 이제 오메가 h까지 밴드 리미트 된 신호인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어, t 간격으로 타임 t 간격으로 샘플링했다고 그랬을 때 얻게 되는 신호의 스펙트럼은 반복되는 구조인 거고 t분의 1만큼 스케일링이 되고 반복되는 주기는 오메가 s 2파이 나누기 t인 거죠. 2파이 나누기 t만큼 이렇게 쉬프트 돼서 더해지는 경우인 거죠. 만약에 오메가 s가 이제 충분히 크다면, 이 말은 샘플링 간격이 충분히 멀다면, 샘플링 간격이 충분히 촘촘하다면 이제 ts가 t가 이제 작은 거니까요. 굉장히 촘촘하게 샘플링 한다면 이 뭐 여기서 뭐 크라우드 밴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요만큼이 이제 안전한 거죠. 요만큼이 어떤 뭐 이렇게 뭐 DMZ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완충지대 같은 경우죠. 이 어떤 이 스펙트럼이 만나는 일이 없도록. 반면에 T가 굉장히 커요. 듬성듬성하게 샘플링 했다고 그러면 오메가 S가 줄어들겠죠. 오메가 S가 옆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이 주파수가 원래 주파수가 얼마인지 회복할 볼 방법이 없는 거죠. 더해져 버렸으니까요. 섞여버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이 두 잔이 있는데 뭐 다른 컵에 있다가 한 번 같은 컵에 들어가면 섞이면 그걸 다시 분리할 방법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서로 뭐 적당한 거리를 뒀을 경우에는 뭐 이론적으로 뭐 요거만 뽑아낸다 뭐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섞여져 버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엘리엇인 거죠. 이제 카피라는 표현을 쓴 거죠. 이게 원래 거였는데 카피 되는데 얘가 오버랩 되지 않으면 원복이 가능할 예정인 거고, 원복하는 방법에 원상복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나오겠지만, 반면에 이 카피가 겹쳐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엘리엇이 발생한 거고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앞 페이지에서 했던 내용들 다시 적은 거고요. 어, 자, 오메가를 라지 오메가를 2파이 F로 쓴 이런 표현 방법들이 있고 뭐 여기 나름 뭐 좀 더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좀 더 명확한 직관적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뭐 굳이 뭐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라지 F가 들어간 경우는 그냥 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메가는 2파이 F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가운데 게 t분의 1 xc j 오메가. 이렇게 t분의 1 xc j 오메가 빼기 오메가 s. 이것도 뭐 필요할 수도 있는 노테이션인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요 간격이 오메가 s인 거죠. 오메가 s는 2파이 fs 2파이 ts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해지는데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어 가드 밴드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겹치게 된다.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엘리엇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엘리엇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샘플링을 촘촘하게 하거나 원래 신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아예 버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버리고 시작한다는 얘기는 좀 더 원래 신호를 밴드 리미트 시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두 사이의 간격을 벌리면 2파이 나누기 t 오메가 s인 거죠. 요게 이 중간에 이제 이만큼이 비어 있을 정 공간이 확보될 정도로 벌린다면 그러면 샘플링 했을 때 엘리엇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어떤 경계 원래 신호가 주파수가 오메가 h까지 있어요. 이거를 카피해서 붙일 예정인데 여기까지가
여기에 이제 오메가 S 했을 때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림이 안 예뻐서요. 여기 오메가 H. 여기 샘플링을 했을 때의 결과인데 이게 오메가 H, 그래서 오메가 H 그대로일 거고 여기가 오메가 S가 되는 거죠. 그 말하면 여기가 오메가 S 빼기 오메가 H. 그랬을 때 얘가 겹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어떤 엘리어싱이 일어나지 않을 마지노선이 요거겠죠. 마지노선이. 따라서 어, 나이키스트레이트 우리가 샘플링이 하는 듬성듬성 하고 싶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렇지만 그 어떤 한계 이것보다 더 듬성하게 하면 신호 자체가 망가진다. 엘리어싱이 발생한다. 여기까지가 듬성듬성하게 할 수 있는 한계다. 이게 나이키스 레이트인데요. 그 나이키스 레이트는 이거보다 커야 된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최대 주파수가 오메가 H였다면 나이키스 레이트는 그거의 2배여야 된다. 이게 마지노선인 거죠. 이거는 지켜줘야지 신호가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신호가 왜곡이 발생해도 된다. 그럼 뭐 샘플링은 뭐 할 필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근데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면 샘플링 레이트는 이것보다는 커야 된다. 원래 가진 신호가 밴드 리미트에 있고 최대 주파수가 오메가 H였다면 샘플링 레이트는 나이키스 레이트는 2 오메가 H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물론 2 오메가 H보다 훨씬 크면 좋겠죠. 훨씬 크면 이만큼 마진도 확보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한계가 요거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어디까지 잘 이해를 했냐 하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는 반대 방향 요거 두 개가 이슈인 거죠. 어떻게 하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부터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복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우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정은 엘리어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엘리어싱이 발생했으면 복원 그냥 불가. 라고 그냥 딱 잘라 말하시면 돼요. 엘리어싱이 발생했으면 복원 불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엘리어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주버스 도메인에서 위에 걸 만들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이런 상황인 거죠. 위에 거는 XC J 오메가인 거고 위에 걸 얻고 싶은데 왜냐면 위에 거 얻는다면 이거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 하면 이거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이거 갖고 있죠. 음, 이거 갖고 있죠. 뭐 이걸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걸 갖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고 그러면 이것만 넣게 된다면 이것만 넣는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아까 했었죠? 복사엔 붙이기로 했었죠? 그러면 이거는 언제 가능한가? 밑에 있는 이 그림으로부터 위에 있는 이 그림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건데요. 자, 직관적으로 명확하죠? 가운데 부분만 가져올 거예요. 가운데 부분만 가져오면 돼. 어차피 여기 0이 있으니까 끊어서 요만큼만 덜어내면 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쓴다면 자, 어, 자 가운데 부분만 가져오면 된다라는 거가 수학적으로 쓴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된 거죠. 마이너스 파이 t부터 이 부분만 고려하겠다라고 하시면 되죠. 이런 수식들이 그런 의미인데요. 자, 여러분 수학적으로 한번 따라가면 이제 의미는 이런 상황인 거고 수학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엘리엇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중간 부분은 같다. 딴 데는 모르겠고, 스몰 t를 쓰네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저 조건 하에서 요, 요 부분은 같다라고 쓴 거죠. 그죠? 요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엘리엇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러면 XCT는, 자, 그냥 뭐 수학적인 내용을 쓰는 겁니다. 8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C, J 오메가. 이거였죠. 뭐 원래 있던 퓨리어 트랜스폼식입니다. 근데 뭘 알고 있죠? 밴드 리미트 있고 우리가 엘리엇이 발생하지 이건 벌써 우리 전제로 사용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밴드 리미트 있고 엘리엇이 발생되지 않게 샘플링 했다는 얘기는 자, 원래 게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가 최대 주파수보다 높다라는 거죠. 왜냐면 벌써 나이키스 레이트를 맞춰 샘플링을 했으니까요. 나이키스 레이트를 맞춰서 샘플링을 했을 테니까요. 따라서 얘는 이게 성립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 범위 내에서는 저거랑 두 개가 같잖아요. 저 위에 있는 식을 넣게 되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런데 참 생각을 해봅시다. 얘의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이거였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요 부분을 밑에 정의를 갖고서 교체해서 쓴다면 자, 중간 라인을 지우겠습니다. 요걸 저기다 대입해서 쓴다면 음, 인테그랄이랑 뭐 시그마 순서는 바꿨어요. 바꿨고 그리고 xn j 오메가 t 2 마이너스 j 오메가 라지 t d d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해서 쓰게 되면 자, 여기 n이 들어가야죠. n 제가 빠뜨렸습니다. t 이거를 얻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얻었고요. 뭐 조금만 더 계산해 볼까요? n 앞으로 빠져나가고
이 부분 우리 뭐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하면 되겠죠? 지금 식으로 치면 이 부분인데요. d 오메가 적분하면 되는 거고 적분 저 부분을 해보면 t 빼기 nt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메가 자리에 지금 오메가 내가 적분한 거죠. 이렇게 되고 2j 이렇게 되나요? 자, 요 분자 부분이 사인이죠. 2j 사인 분자 부분이 2j 사인 나누기 t 빼기 t인 거고 뭐 j 약분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뭐 괄호친 부분 제가 계산한 겁니다. 괄호친 부분 계산했으니까요. 이제 계산한 부분들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제 붙여주게 되면 자, 뭐 2는 약분시키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좀 덜 썼죠? 덜 썼죠? 썼습니다. xn 이걸 받으려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지금 저 왼쪽에 있는 식들을 그냥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n xn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sin t t 빼기 nt 요 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뭐였죠? 하도 오래돼서 시작이 지금 가물가물하지만 뭐였죠? XCT였죠. 무슨 식이죠? 가만 보시게 되면요. 얘는 얘를 얘로부터 얻는 방법인 거죠. 내가 discrete time 시그널로부터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얻는 방법인 거죠. 요 수식대로 적용을 하면 이걸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요 식을 지금 BL, GBL이라는 걸 써가지고 싱크 펑션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표현한 거죠. continuous time 시그널은 완벽하게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를 맞춰가지고 샘플링을 했다면 완벽하게 복원이 가능한데 그 복원 수식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증명은 맞췄습니다. 이제 이걸 좀 약간 그래피컬하게 표현한 건데요. 요 점들, 여기 이제 xn인 거죠. x0, x1 뭐 점들이 있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요 함수를 곱해서 이런 출렁출렁거리는 싱크 펑션이죠. 곱해서 더하게 되면 원래 신호를 얻을 수 있다. 이 이제 복원 조건인 거죠. 뭘 한 거죠? 이걸 한 겁니다. xn으로부터 이걸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한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타임 도메인에서 XCT가 있고, 그 퓨리에 트랜스폼이 요건 거.
반대 방향, 위, 아래, 우리 둘 다 알고 있는 식이죠. 요거 알고 계시고, 이거 알고 계시고, 당연히 이거 알고 계시고, 이거 알고 계시겠죠. 뭐, 우리가 보통 주로 쓰는 건 스몰 오메가로 쓰지만, 스몰 오메가는 라지 오메가 곱하기 라지 t라고 생각하시면 샘플링 과정. 됐죠? 그 다음에 복원 과정. 이렇게 2파이 나누기 ts 생각하시면 앞에 유도했던 수식하고 같은 거죠. 자, 이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했죠? 맨 처음에 했던 거고 이것도 했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잠시만요. 싱크가 fs가 2파이 나누기 ts인데 앞에서는 파이였는데 지금 이가 어디 간 거죠? 제가 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자, 싱크 펑션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sin x 나누기 x 버전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fs는 2파이 나누기 ts가 아니라 그냥 ts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저기 적혀 있는 식은 xn 싱크 ts t 빼기 n ts인 거고요. 여기 적혀 있는 수식은 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거랑 같은 거죠. 뭐 이제 어, 이, 이 ts를 ts분의 1을 fs로 표현하고 그다음 싱크 펑션을 써가지고 표현했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요약인 거죠. 서머리인 거죠. 여기 적혀 있는 수식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